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고어헤드 대 위트레흐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어헤드는 직전 경기에서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고 트벤테에 패하며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리그 5위긴 하지만 워낙 중위권이 촘촘한 리그 특성상 연패를 당하면 추락할 수도 있다. 때문에 잘하는 홈경기에서 최근 무승을 끊어야 한다. 트벤테전 추격골을 기록한 리안 사나를 비롯해 에드바르센이 최전방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고 빌럼슨이 중원의 라인을 확실하게 올릴 것이다. 위트는 아약스전 승리를 시작으로 6경기에서 패하지 않았다. 승리는 두 경기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려운 일정에서 승점을 따냈다. 직전 경기에서는 우승을 노리는 알크마르를 상대로 옌센의 골이 나오며 승점 1점을 획득했고 비어버거와 플라밍고의 수비진이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다. 접전을 보고 있다. 비록 직전 트벤테전을 패하긴 했지만 고어헤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승점 추가를 잘하고 있다. 빌럼슨과 로맨스 등 최고의 활약을 하는 중앙 미드필더진도 있다. 그러나 수비력이 좋은 보주도간이 중원에 나서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지켜낼 위트가 쉽게 상대에게 기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프로시노네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로시노네는 직전 경기에서 밀란에 패했다. 한 골을 뽑아내긴 했지만 승점 추가를 하진 못했다. 그래도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안정적인 중위권 안착에 성공한 팀이다. 특히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데 최근 엠폴리와 제노아 등을 제압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바레네치아와 브라비아 등 팀이 기대하던 중앙 조합이 안정적으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에 쉽게 상대의 흐름을 내주지 않고 있다. 토리노는 아탈란타를 완파하며 중상위권 도약의 스타트를 걸었다. 강팀 상대로 홈이었긴 하지만 3골을 몰아쳤는데 아탈란타에서 이적한 자파타가 친정팀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했고 사나브리아의 골도 나왔다. 타메즈와 로드리게스 등이 버티는 수비가 워낙 안정적인 팀이지만 최전방에 결정력 기복이 있었는데 분위기 전환을 노릴 만하다. 접전을 본다. 프로시노네는 브라비아가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공격 전개를 잘해주고 입고 소울레와 쿠니가 찾아온 기회를 잘 해결하는 팀이다. 그러나 리치의 부상 이탈에도 일리치와 이네티가 중원에서 수비 보호를 잘하는 원정팀이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을 수 있다.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갈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오지시니스 대 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스는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낭트에 패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무패를 기록하며 파리 생제르맹과 리그 선두 경쟁 중이기에 아쉬운 첫 패배였다. 그래도 홈에서는 이번 시즌 내내 무패를 기록하는 등 확실한 성적을 내고 있다. 울리언의 보호 아래 나서는 단테와 토디보, 바드 등 최종 수비는 14경기에서 5골만 허용하며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이고 개상도와 모피 등 해결할 선수들도 있다. 랭스는 스트라스부르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이번 시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다라미가 최전방에서 공격 마무리를 잘했다. 이토 주냐가 발로군 이탈 이후로도 2선을 책임졌지만 스트라이커가 아쉬웠는데 다라미가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단, 원정에서는 최근 다소 경기력 기복이 있다. 니스의 승리를 본다. 테렘 모피와 보가 등 홈팀 공격수들이 기대만큼 안정적인 마무리를 못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은다이 쉬이메와 울리언 등 니스 중앙 미드필더진은 공격 가담에 능한 데다 직접 마무리도 할 수 있다. 수비적으로 나설 랭스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길 니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직전 경기에서 바르샤에 패하며 선두권과 거리가 벌어졌다. 에르모소와 히메네스, 비첼 등이 중앙 수비에 나서 90분간 상대 공세를 막아냈지만 한 골 허용이 아쉬웠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필요하다. 다음 주 중에 챔스 일정이 있긴 하지만 16강 진출에 성공했기에 리그에 집중할 수 있다. 모라타와 그리즈만 외에도 데파이와 코레아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출전시킬 것이다. 알메리아는 개막 이후 15경기에서 승점 4점에 그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첫 승이 문제가 아니라 3연승 정도는 해야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다. 때문에 리그 상위권 팀인 아틀레티코 원정에서도 극단적인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할 수 없다. 아리바스를 중심으로 중원의 라인을 올려 경기에 임할 것이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알메리아는 원정을 떠나 시즌 내내 부진한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레알, 바르샤와 더불어 리그 3강을 형성 중인 아틀레티코 상대로 변수를 만들기 어렵다. 요렌테와 사울이 중원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그리즈만이 이선에서 공격 작업을 전개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시타르트 대 발베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타르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비테세를 잡고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시에르 후이스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노슬린의 이선 지원도 확실했다.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있는 이번 시즌이지만 홈 경기력은 좋다. 최근 홈 2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을 기록하며 상대를 제압했다. 때문에 연승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 경기에도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발베이크는 휴식기 이후 펼쳐진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냈다. 즈볼레와 엑셀시오르 등 중위권 팀들을 연달아 만났는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 크라머의 골이 안 나온 건 아쉽지만 스테파노비치가 최근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야신은 아니타의 이적 공백을 중앙에서 확실하게 지웠다. 접전을 본다. 시타르트의 홈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원정팀 역시 아더웨어와 댄 부이스 등 중앙 수비수들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최근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하고 있다. 데로이와 페라티 등 중원에 나설 선수들이 라인을 올릴 시타르트가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에버턴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강호인 뉴캐슬을 제압하고 연승에 성공했다. 팰리스 전부터 하면 4경기에서 3승을 올리는 좋은 페이스다. 그러나 승점 삭감으로 인해 여전히 강등권이기에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직전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와 쐐기골을 성공한 베투를 비롯해 맥네일과 해리슨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첼시는 메뉴 원정에서 패하며 브라이튼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풀타임을 소화한 팔머가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맥토미니에게 결승골을 허용했다. 경기 내용상으로는 원정에서 밀리지 않았지만 최근 잭슨의 마무리가 아쉽다. 복귀할 것으로 보인 은쿵쿠의 복귀가 늦어지는 것도 팀에게는 불운인데 브로야와 스털링 등이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이 뉴캐슬의 공세를 역습으로 받아쳐 주중에 승리했지만 휴식할 시간이 짧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풀타임을 소화했다. 특히 게에와 영 등 베테랑들이 이 경기에 풀타임을 소화하기 힘들기에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의 첼시 상대로 중원 주도권을 내줄 것이다. 스털링과 제임스, 무드리크 등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측면 자원들이 기회를 만들 첼시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